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빙트리 랜딩 피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DSCR 론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금 신고서 없이도 투자용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인데 혹시 이런 사항들에 체크가 되신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세금 신고서 소득이 낮아서 대출은행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두 번째,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실제 수입은 있지만 서류상 증명이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 세 번째, LLC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 웹이나 하나로 모든 답을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10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대출이 나한테 맞는지, 그다음에 DSCR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쓰는 건지, 또 언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선 가능한지, 일반 은행에서 대출과 어떤 것들이 다른 건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다 고업을 한 후에 실제 롱비치 매물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숫자를 직접 보여드리고 나서 신청 전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LLC 클로징 가이드, 그다음 Q&A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아까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PDF를 기준해가지고 페이먼 브레이크다운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SCR로는 딱 이런 분들한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 이미 렌탈 프로퍼리가 있거나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최대 20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신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 신고 소득을 낮게 하신 분들 있죠. 은행 대출에서 자꾸 거절을 당하셨다면 이 상품이 해답일 수 있겠죠. 그리고 LLC 명의로 프로퍼리를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법인 명의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자산 보호랑 세금 전략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렌탈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벌써 투자 부동산이 몇 채 있으시고 일반 은행 대출 한도에 막히신 분들 DSCR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자 분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도 미국 투자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대출은 월급이나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 심사를 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SCR 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부채 상환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핵심적인 이 가이드라인은 이 집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월 대출 상환금을 커버하느냐, 모기지 페이먼을 커버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DSCR equals 어, 월 임대 수입 나누기 월 납부 총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 납부 총액은 원금, 이자, 재산세, 보험, HOA, 관리비를 모든 합친 비용인데요. 그럼 임대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구매하실 때는 감정사가 작성하는 이 마켓 렌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 리스가 지금 나가고 있으면은 액추얼 렌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임대료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사가 그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요. 제용자를 나중에 뭐 이자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떨어져서 할 경우에는 현대 임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라면 실제 수입 자료 같은 경우는 어, 제출하는 서류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저희가 이, 이 비율을 볼 때 1.0 이상 임대료가 상환권을 완전히 커버했을 때에는 정상 승인이 나오고 최소 다운 페이먼트도 가능합니다. 0.75에서 0.99 조금 부족하지만 승인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다운 페이먼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0.75 미만 페이먼이 임대소득이랑 비교했을 때 뭐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액추얼 렌트가 마켓 렌트보다 좀 차액이 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고 이 테넌트가 나간 후에 또 새로운 테넌트를 드린 후에
다시 1.0으로 만들어서 재용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DSCR 론을 쓰면 좋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렌탈 수입이 있는 투자형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세금 공제가 많아서 일반 은행에서 소득 뭐 증명이 어려우실 때, 그 다음에 LLC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이 수입이 월 상환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때 DSCR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유닛들 중에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 거주인의 세컨 홈도 할 수가 없으시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임대소득을 뭐 기준에 해서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가족분이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릴레이션십이 있는 분들을 집어넣고 실제 소득을 받는다 놓고는 안 보고하거나 안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화재 보험 같은 거 들 때, 헤드드 인슈런스를 들 때 그 로스 페이랑 드웰링 커버리지 금액을 정하거든요. 뭐 불이 난다거나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험 클레임을 해야 될 때, 뭐 파이프가 많이 터졌을 때 그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될 조건 중 하나가 이 DSCR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프로퍼리에서는요, 본인이거나 LLC 소유주 중 멤버이거나 가족 중 누구도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즈니스 퍼포스 애피데이빗이라는 사업 목적 이 서류가 있거든요. 이걸 서명하고 공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외가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은행 대출이랑 뭐가 다르냐면 어, 첫 번째는 인컴 소득을 볼 때 2년치 세금복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라 그러죠. 이 DTI를 봤을 때 일반 은행에서는 뭐 45에서 50%를 제한하는데 DSCR로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대출 가능한 프로퍼티 개수는 은행에서는 총 10채라 그러는데 DSCR로는 20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대출 금액은 150만 불까지 은행에선 가능한 거를 DSCR로는 300만 불까지 가능하고요. LLC 구매도 DSCR로는 가능하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2년치 세금 보고 세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은행은 유자에 비해서 이 DSCR로는 소득할 확인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거나 에어비앤비를 단기 임대하시려는 분들이거나 이자만 내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은행 대출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DSCR론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DSCR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스스로 돈을 버는지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지를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DSCR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신용점수 660점 이상 그리고 DSCR 1 그러니까 임대소득과 모기지 페이먼이 커버가 되는 집들을 최저 15% 다운부터 할 수 있고요. 4유닛까지 할 수 있는 게 1번 프로그램입니다. 2번, 3번 프로그램은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니까 토탈 론 어마운트가 이제 이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2 밀리언,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 1.5 밀리언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금액도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프로그램 5 to 8 유닛 소규모 아파트 건물 전용도 DSCR 가지고 할 수 있는데 720점 이상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가 혼합 믹스 유즈라 그럽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 프레젠테이션에 렌탈 프로퍼티 유닛들은 다 된다라고 보고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저희가 이 슈프림 프로그램은 점수가 굉장히 좋으시고 다운 페이먼이 20% 미만인 분들이 유리하게 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이제 지금 집이 비어 있어도 괜찮거든요. 공실 상태여도 감정사 시장 그 마켓 렌탈 기준으로 DSCR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마켓 렌트보다 높잖아요. 그러면은 상하선 규정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 셀러가 이 실제 리스 임대료가 마켓 렌트보다 높다라는 거를 증명을 이제 리스 어그리먼과 두 달치 임대 수령 증빙 서류, 그러니까 은행 서류가 될 거예요.를 제출을 하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켓 렌탈은 4,000불인데 액츄얼 렌트를 5,000불을 받고 있다면 이 DSCR 계산을 5,000불 기준으로 리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아까 첫 번째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쇼텀 렌탈도 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용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 아까 전 프로그램이랑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집에서 뭐 관련 사고가 있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셀러가 포클로저, 뭐 압류를 당했다거나 쇼세일 당했다거나 그런 집들 있죠. 원래 일반 상품들은 못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특별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는 집들도 저희가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투자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분들 있죠. 렌탈 프로퍼티가 없이, 거주용 부동산 없이 첫 부동산 구매를 내가 DSCR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LLC랑 법인이랑 파트너십 명의로도 클로징이 가능하고요. 특별한 거는 이제 콘도 같은 경우도 워런터블, 넌 워런터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콘도에 뭐 수리가 덜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HOA 파이낸셜이 안 좋다라든지 일반 적격 대출이 안 나오는 상품들도 이 DSCR을 사용해서 저희가 펀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이 노 레이시오 프로그램을 가면 됩니다. 임대 수익이 상한금보다 낮아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신용점수 700점 이상이신 분들, 다운페이 25%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셀러가 팔 때 있죠. 팔 때에 모기지 레이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기지 레이시 있으면은 노리스 오브 디폴트가 뜨니까 파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쓰시고요. 문제가 없는 거를 쓸 때는 또 이제 임대소득이 좀 낮아서 신청해야 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프로그램은 하드머니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하드머니랑 이거랑 차이가 뭐냐면 하드머니는 초단기 12개월, 24개월 정도의 짧은 텀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페이먼을 하는데 이 노 레이쇼는 30년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뭐이 캡 레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프로젝타일 인컴 내가 지금 이거를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얼마의 소득을 벌 수 있을 거냐라고 이 차트를 그릴 때 하드머니 론을 쓰게 되면은 1년 혹은 2년 론 텀이 끝난 후에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애널리시스 리포트가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 노 레이쇼 인베스트먼트 론을 쓰게 되면은 프로젝타일로 5년, 7년, 10년 끊어서 이렇게 길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물론 이 관련해서 저희가 고오버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DSCR 멀티 유닛들 5 to 8 유닛 소형 아파트 건물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점수 720점 이상이고 25% 이상 다운 가능한 분들은 됩니다. 그 다음에 포른 내셔널 만약에 한국 거주자이신데 미국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시고 미국 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니까요. 미국 신용 크레딧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0% 다운만 있으시면 미국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동 이체 납부 ACH 어카운트만 해주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또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맞춰서 또 이제 하는 거니까 저희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외에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또 같이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상담을 해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뭐 신용 점수라든지 LLC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 투자 목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이 2단계로 들어가요. 매물 분석을 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의 유형이나 지역 적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전 자격 예상을 하고 나서 시장 임대료를 확인해서 DSCR 레이쇼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승인 가능성, 뭐 이자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다운 페이먼트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 전에 먼저 순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론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이제 계약을 넣고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으면 감정을 오더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임대료 보고서 그 마켓 렌탈 애널리시스 리포트를 이제 저희가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이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도 괜찮고 다음 페이먼트도 다 들어간다면 이제 사업 목적 확인서 서명하시고 론닥 사인 공증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대 수입을 보험으로 또 가입해서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6단계. 여기서는 이제 심사 및 클로징 감정 서류를 이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클로징을 하는데 이 다운 페이먼트에 써져야 될 돈은 최소한 90일 전에는 우리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프트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했던 돈을 받아가지고 쓴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서류들이 다 필요하게 될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이자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실제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롱비치에 있는 3유닛 건물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3베드룸 2베스 한 채, 2베드룸 1베스 이제 두 채, 이래서 이제 트라이플렉스인데 마켓 렌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그로스 인컴이 7,300이었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니까 6,408불 나왔답니다. 이제 PI, 이제 프로퍼티 텍스, 인슈런스 다 포함했을 때요. 이렇게 1.0 이상인 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패스되고 15일, 20일 안에 클로징이 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듀플렉스예요. 얘는 3베드룸 2베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채는 섹션 8 입주자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파인딩을 해보니까 DSCR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0.95%가 나왔는데 이걸 이 렌트 덜 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렌터를 들인 후에 이렇게 DSCR 레이쇼를 바꿔서 재용자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정도 이제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도요. 구조를 바꾸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조금 올리시거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처음에는 안 됐는데 구조를 바꿔가지고 해결을 한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처음에는 20% 다운 해가지고 뭐 대출 1.1 밀리언 받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DSCR이 0.76이 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운을 25%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 금액을 줄이고 DSCR 레이쇼를 어거지로 0.75 이상으로 막 바꿔가지고는 승인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운 페이먼트 수만 달러 차이가 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이 차이 때문에 안 되던 파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랑 방법을 찾아가지고 함께 하는 게 리뷰를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플로가 안 나오는 집들 같은 경우는 리스팅 가격보다 낮춰서 오퍼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3가 아니라 1.25, 1.2 이런 식으로 과격하지만 뭐 그렇게 오퍼를 낮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3일 때는 가성비가 안 맞았는데 1.2일 때는 가성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먼트도 높긴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연이자를 10,000불을 낸다면 부동산 값은 10,000불을 눌러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업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신청 전에 대출 신청자들이 어떤 걸 이제 알아봐야 되냐면 첫 번째, 투자형 부동산인지, 그다음에 점수가 660 이상인지, LLC로 명의를 할 건지, 개인 명의로 할 건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물에 대해서는 내가 1 to 4 유닛 레귤러 적정 융자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콘도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5 to 8 유닛을 들어갈 거냐 보시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건지, 테너트를 놓을 건지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다운 페이먼트 자금이 90일 동안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대출 금액이 이제 저희 론 리밋에 맞춰진 건지,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외에도 예비비가 필요한데 12개월치 예비비가 필요한데 이것까지도 준비가 됐는지를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셔야 될 거는 1 to 4 유닛 혹은 콘도의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조기 상환 수수료 프리페먼 페널티가 1년이 적용이 되는데요. 5 to 8 유닛은 프리페먼 페널티가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된 그 선납 페널티 그 조기 상환 수수료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면은 그 기간 내에 상환을 했을 경우에 혹은 재용제를 했을 때 이걸 팔았을 때 이 페널티 수수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대출 금액의 3%가 이제 페널티로 이제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DSCR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대충 이해를 하셨죠? 첫 번째 이제 할 수 있는 게 1번 본인 크레딧 스코어를 뭐 엑스페리언, 크레딧 카마 같은 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72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매물들을 오퍼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관심 있는 매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 저희가 그걸 기준해가지고 예상 임대료나 DSCR 레이쇼를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준을 이제 보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LAC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LAC를 설립하시려면 총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LAC에 죄송해요. LAC로 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5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LAC 설립 서류,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주 정부에 등록을 하면 주는 서류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매니징 멤버고 어떤 사람들이 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지 누가 이거를 설립을 했는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굿 스탠딩 증명서. 이거는 Secretary of State 사이트에 가시면 25불 내시면 Certified Good Standing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받는 거니까 뭐 빠르면 5분 안에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 LLC가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법으로 만든 사람을 대표하는 퍼스널 개런터, 사람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Operating Agreement,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 LAC가 만약에 혼자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2명 이상의 멤버가 있다면 각자의 소유, 뭐 지분을 뭐 비율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고 다섯 번째, EIN 넘버. 이제 1인 LAC 같은 경우는 EIN 넘버 혹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2인 이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EIN 넘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LLC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LLC 멤버 전체가 전원이 대출 신청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LLC가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만 들어가고 아들은 빠진다. 혹은 엄마, 아빠는 안 들어가고 아들만 들어간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LC 멤버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LLC 멤버로 또 다른 LLC,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홀딩 LLC가 있어요. 거기에 오퍼레이팅 LLC가 밑에 있다. 이 오퍼레이팅 LLC 대출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멤버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LLC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책임을 져라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걸 거잖아요. 그때 이 액팅 LLC의 소유를 만약에 B, C, D 사람으로 소유를 넘겨버린다면 대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퍼스널 개런토 멤버 정보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출 진행 중에 만약에 멤버 변경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추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 할 때 멤버 각자가 이 퍼스널 개런토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C의 목적은 부동산 소유, 그다음 관리하는 거에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LLC로 사서 1031을 했을 때 또 LLC로 산다면
내가 내야 될 그 캐피럴 게인 텍스를 이제 넘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LC 클로징은 서류 준비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미리 준비해 주시면 지연 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팔로우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거를 오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던 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아닌 부동산을 이걸 자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소득이 낮아도 장업자여도 임대료가 상환금을 커버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DSCR 레이쇼가 20% 다운이 없어도 노 레이쇼 프로그램으로 혹은 LLC로, 포른 내셔널로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걸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물어보세요.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이 지역이 대출이 나오는 건지, 이 매물이 대출이 나오는 건지, 크레딧 조회 전에 먼저 저희가 리뷰를 해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이 방법이랑 방향을 정한 다음에 속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피를 다 내서 15일, 20일 오퍼를 써서 일반 바이어, 멀티플 오퍼 있는 바이어들을 밀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적인 30일, 45일 에스크로를 써서 우리가 인스펙션을 해서 충분히 이거를 돌다리를 두들긴 다음에 클로징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저희가 지난번 했을 때 기준에서 제가 픽업을 좀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나서 이 디맨드가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매물들을 하나하나 제가 페이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커멘트 남겨주시고 챗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9만 9천. 지금 액추얼 렌트가 7,000불 나오죠. 그러면 20% 다운한다 가정하고 760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7.5가 나오게 됩니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고 1년을 넣게 되면은 7.12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1년을 프리페이먼트 걸어놓고 7.12로 이제 기준을 본다면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 렌트가 액츄얼 렌트 다 하면 7,050불이었죠. PITI 다 더했을 때 6,081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CR 패스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17만 9,800불 더하기 예비비 25만 2천 불의 돈이 있으시면은 요 오퍼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안에 클로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집 보겠습니다. 얘는 A 유닛이네요. A 유닛 프로그램은 다른 프라이싱을 돌려보면 나와요. 이거는 멀티 유닛이니까 3 유닛으로 3이어로 걸고 그다음에 8 30% 다운을 만약 한다면 720점, 760점으로 할게요. fair comparison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자는 7.6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7.625를 넣어볼게요. 30% 다운했으면 8,167불이 페이먼이 나온다면 임대소득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여기 액추얼 거를 쭉 보겠습니다. 마켓 렌트 안 볼게요. 실제로 받는 것만 기준해서 좀 낮은 숫자를 기준한다면 13,000입니다. 5,700 정도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자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집 한번 볼게요. 2유닛 1.4, 1.45. 죄송합니다. 얘도 20% 다운을 먼저 해볼게요. 2유닛이고 인베스먼이고 DS 자리고. 그럼 얘 7.125 똑같죠? 액추얼은 얘는 왜 비정상적으로 높을까요? 액추얼 렌트가. 엔티티가 혹시 리스를 놓고 있을까요? 만약에 테넌트가 그거는요, 지금 예, 유닛이 방 두 예, 개짜리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방 두 여기가 개짜리가 방 네. 두 개짜리가, 예. 1번 유닛 1은 방 세 개짜리가 두 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 6 2번을 보면 유닛인가요? 뜨개는, 6 유닛이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요걸로 가야겠네요. 2,995불이면 이거 아마 1,500불씩 해가지고 3베드 1,500불씩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음, 음, 음. 6,800이니까 요거가 이제 투베드짜리가 이제 4개라서 나누기 4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프라이싱 잘 보이시죠, 지금? 네, 그래서 2,995불 더하기 6,843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7.625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0% 다운. 화재 보험을 0.5를 넣었어요. 조금 보수적으로 넣었는데 뭐 조금 더 높여볼게요. 높인다 그래도 9,300이 페이먼이 나온다면 저희 지금 액츄얼 렌트 2995 더하기 4유닛 6843 빼기 9328. 얘는 510불 캐시플로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DSCR 1이 넘어가니까 20일 안에 클로징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 3유닛. 3유닛은 여기 보시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1년을 거냐 5년을 거냐 때 이자가 막 차이가 날 거예요. 0.375씩 차이 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투자해놓고 뭐 한국을 갔다 오신다거나 여행을 다녀오시겠다. 뭐 계용자 안 할 거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길게 걸어놔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영주권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LLC를 일부러 만들어서 LLC의 임대 소득을 만들어내 버린 다음에 나가니까 이 영주할 이유를 제공하니까 영주권 유지용도 가능합니다. LLC가 사용할 범위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 많아져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막 이렇게 부동산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얘도 20% 다운 해볼게요. 나올까요? 7.1. 그럼 2유닛, 3유닛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7.1에 20% 다운. 그러면 페이먼이 10,000불. 근데 얘는 액츄얼 렌트가 12,000. 2,077불 캐시플로가 나오고 프로젝트 렌탈을 쓰면은 거기서 700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요거 6유닛. 근데 대표님 이거 다 고부해도 괜찮을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딱 집어서 그것만 할까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그럼 계속 할게요. 스탑 해주세요. 보시고 이게 있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6유닛이고 집값은 30% 다운하고 똑같이 760에 DSCR 1 걸어놓고 돌리면 얘는 7.625 나옵니다. 그러면 7.625 놓고 그러면 지금 액추얼 렌트 제로인 것들은 여기 프로젝트 인컴, 마켓 렌트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액추얼 렌트 1780. 그다음에 마지막 유닛은 또 마켓 렌트. 죄송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11,610불이 임대소득이에요. 빼기 페이먼트. 이거는 11,130,34. 479불 캐시플로우가 나오네요. 이것도 DSCR 1위 패스가 되니까 또 3주, 뭐 20일 안에 클로징 가능한 프로퍼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A 유닛이네요.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끝판왕은 얼마나 나올까요, 점수가? 보시면 특이하게 집 컨디션 따라서 파이널 프라이스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매물도 보실 때. 7.6. 오케이. 7.6을 기준으로 페이먼이 11,000불 나왔습니다. 여기서 액추얼 렌트 기준으로 마켓 렌트, 빈 거는 마켓 렌트를 했어요. 3,000. 그 다음에 액추얼, 여기는 액추얼 렌트가 되게 안 좋네요. 그래도 캐플이 나오네요. 와우. 캐플이 안, 그러니까 이 액추얼 렌트만 써도 3,300은 캐플이 나옵니다. 음, 오케이. 자, 요거 볼게요, 이제. 그래머시. A 유닛에 1850, 30, 70% LTV 하면은 7.625. 여긴 다 액추얼 렌트가 있네요, 지금. 빼기 페이먼트 2,500불 캐시플로 나오고 얘도 플러스가 됩니다. 대표님 일부러 이렇게 뽑아오신 것 같아요. 다 패스가 되네요.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거를 이그젠플로 또 보여드려야 스터디가 되는데 어, 자 다음 매물 넘어갑니다. 5 유닛이고요. 칠 7.6 30 다운 액추얼 렌트는 얘도 캐플이 나옵니다. 빼기 1217.64 4,000불 나오는 캐플 매물이네요. 그래서 좀 비싼가 봐요. 아까 전에 2,000불 500불에서 이제 2,000불 정도 되는 것들은 뭐 5 유닛이나 A 유닛 가격이 비슷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월등히 높네요. 5 유닛인데도 불구하고 4,000불씩이 나오니까.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 4 유닛이네요. 그럼 트레디셔널 DSCR. 트레디셔널로 봅시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드머니 한번 해가지고서는 해야 돼요. 이거 다 부셔진 집이라서 공사를 좀 해야 아, 되거든요. 이건 부서졌어요. 네, 그러면은 하드머니 이자도 보여드리고 재용자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리파이 웨른텀으로 바꾸고 LTV는 4 유닛 언더는 20% 다운하는 것만 해가지고 좀 컴페어러블을 해볼게요.
그럼 재용자를 한다면 7.125가 나온다면 자, 재용자를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4유닛 하드머니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한 12에서 15%할 겁니다. 이걸 픽스 앤 플립 하드머니라고 해요. 수수료는 한 2에서 3% 정도 하고 그걸 좀 봐드릴게요, 제가. 대출 금액이 1.52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13%다. 한 달에 페이먼이 16,466불이 나와요.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지용자를 하면 13,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머니를 빌릴 때, 자, 하드머니는 13% interest only payment이라고 한다면 16,466불 per month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정 가운데에서 as is로 살 거냐, ARV after rehab value로 살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표준 박살이 나가지고 1.9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고쳐진다면 마켓 렌트로 다시 계산이 된다면 이거보다 이상이 되겠죠. 뭐 2.3, 2.4가 될 테니까 그 기준점을 해가지고 65%인 뭐 예를 들어 2.4라고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1.68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그걸 after rehab value라고 합니다. 이 2.4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4 밀리언의 70% 1.68 밀리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1.68 밀리언 빼기 1.52 밀리언을 하게 되면 16만 불을 공사 비용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고치시면은 페이먼을 특별히 막 안 갖고 오셔도 우선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바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액티브 인컴으로 벌고 싶다면 고쳐놓고 매물로 팔아가지고는 단기간 수익을 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캐피탈 게인 엄청 때려 맞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이 앤 홀드예요. 사놓고 이 하드머니 16,000을 내고 있던 거를 재용자를 해서 13,000으로 줄여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바이 앤 홀드를 하시게 된다면 마켓 렌트 기준이 지금 19,000불 나오잖아요. 빼기 13,169. 캐시플로가 5,800불 정도 나오는 매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도 다 박살이 난 집이지만 1.9 밀리언씩이나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 트랜잭션을 하면 됩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방법을 찾으면 나오는 거니까. DSCR 론은 이자만 페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7.12로 나오는 이자를 인트레스트 온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을 안 내니까 캐플이 더 좋아지겠죠. 캐시플로우가 더 좋아지겠죠. 7.37호가 되죠. 자, 이거 페이먼을 어디 못 받았네. 자, 인트레스트 온리 같은 경우는 9342입니다. 인트레스트 없이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된다면 이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페이먼이 10241이 됩니다. 원금 899불 안 내시니까 페이먼이 900불 줄어드니까 캐시플로우가 더 좋아지겠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가능은 합니다. 네, 다들 이제 교육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스터디 케이스가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게 극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어 조금 낮거나
뭐 하시면은 이자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감안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다운 페이먼트 준비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에퀴티를 포함해가지고 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안에 또 클로징을 둘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90일 동안 다운 페이먼트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아닐 수도 있다. 돈이 없어도 된다. 준비가 덜 돼도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세미나의 목적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의 갭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 연락 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